아까 장마용품을 우리가 보다 보니 상시적인 아이템으로 많이 띄었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게 상시 아이템일까? 2023년도에 강수량이 109일 동안 365일 중에 109일의 비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라이옥입니다. 안녕하세요. 판매요정 판요입니다. 판매요정이요? 네, 맞습니다. 판매요정 판요입니다. 네, 이제부터 판요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요즘 같지는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름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즌성 제품이 잘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아주 큰, 셀러로서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시즌성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름에 더작물이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더작물이요? 예. 더작물. 더작물. 더위 관련된 것 같긴 한데. 눈치를 봐야겠군요. 더위, 장마, 물놀이 용품을 앞자만 써서 더작물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더작물 아이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떻게 그 판매 추이가 튀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데이터 랩입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 가끔씩 이용하시죠? 네, 저는 뭐 네이버 데이터 랩도 이용하고 아이템 스카우트도 이용하고 주로는 네이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아까 더작물에 대해서 좀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더위용품 한번 쳐보고요. 그 다음에 장마용품, 그 다음에 물놀이용품 한번 쳐볼게요. 예.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1년 그냥 주기 잡아서 검색하시면 그 용품마다의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랩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이제 판매 추이라든지 검색량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작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더위용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5월달부터 튀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렇게 보라색 그래프잖아요. 보라색 네, 그래프. 네, 보라색 그래프가 물놀이 용품이니까 여름 전체적인 시즌에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장마용품, 이렇게 바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제품, 핑크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장마용품이 되겠습니다. 예, 장마용품은 한 6월달 정도면 이제 피크를 좀 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세하게 그래프들을 좀 보기 위해서는 한번 요 제품들의 가장 대표성이 있는 제품들을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더위용품을 한번 다른 걸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더위용품에 가장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더위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선풍기 정도? 아, 예. 휴대용 선풍기로 한번 해볼게요. 네. 휴대용 선풍기. 그 다음에 장마용품은요? 장마는 저는 우산이나 예. 아니면 신발 커버 같은? 예. 우산이 가장 대표적일 수가 있겠고요. 물놀이 용품은 어떤 게 있겠죠? 물놀이는 뭐 대표적으로 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튜브 세 가지가 가장 더작물의 대표적인 제품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더위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선풍기를 우리가 그래프를 봤잖아요. 그래서 녹색 그래프를 보면 녹색 그래프입니다. 휴대용 선풍기가 벌써 4월부터 튀기 시작해요. 그래프가. 그래서 4월부터 튀어서 5월달, 6월달 그래프들이 계속 튀다가 7월, 8월 되면 급격하게 이제 꺼지는 그래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휴대용 선풍기는 아무래도 더위가 시작되는 초입부터 5월달, 4월달부터 판매 추이가 쭉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산 같은 걸 보면 우산 그래프는 핑크색 그래프인데요. 핑크색 그래프를 보시면서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조금 6월 달만 뛰는 게 아니라 네네. 계속 지속적으로 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여름에만 장마 기간이 유난히 그래프가 이렇게 튀는 구간이 6월 달에서 7월 달 사이가 장마 기간이 있지만 네. 아무래도 사계절 내내 비가 오는 시즌성 제품의 상시성을 또 띠고 있어요. 그렇죠. 눈이 올 때도 우산을 쓰는 경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겨울에도 뭐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핑크색 그래프 같이 다양하게 이제 튀는 게 장마용품이다. 장마용품이지만 또 시즌성 외에
특성도 좀 가지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튜브 같은 걸 한번 볼까요? 네. 튜브는 보라색 그래프예요. 보라색 그래프는 아무래도 여름의 뒤쪽에 있어요. 7월, 8월 쪽에. 물놀이를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7, 8월이 되겠죠. 네. 예, 그 시기가 될 거고 나머지 조금씩 이제 꿈틀꿈틀 되는데 요즘은 상시성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물놀이 용품의 튜브도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 추이를 보면서 키워드에 맞는 제품을 서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랩은 이렇게 받고 쿠팡 메인 페이지 한번 가봐서 실질적으로 한번 제품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쿠팡에서 우리가 처음에 더위용품 여기서도 그냥 간단하게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예, 더위용품 한번 검색하면 제품군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넥쿨러 같은 것도 나오고요. 요거는 뭐죠? 냉각 시트라는 것도 있네요. 냉각 시트에 그 다음에 또 냉동 스카프, 넥쿨러. 넥쿨러 같은 제품들이 가장 여름에는 많이 판매가 된다라고 소비자들도 찾고 쿠팡에서도 이렇게 보여지네요. 여름의 대표적인 상품 더위용품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한번 좀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장마용품도 한번 봐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툭툭 검색해 주시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네. 아이템 소싱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 한번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대비시켜서 보시는 거예요. 뭐 아이템에 대한 상품명을 적는 게 아니라 네네. 장마용품, 뭐 그렇게 더위용품 이렇게 예, 검색해도 키워드로 걸리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게 키워드로도 검색이 되는데 이렇게 장마용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팡 랭킹 순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또 판매량 순으로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판매량 순으로 그 추이를 또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예, 이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커버가 지금 보이시는데 아무래도 장마용품 하니까 비에 관련된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그 레인 슈즈에 들어가는 커버도 정말 많이 판매되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것도 주시할 거는 사이즈가 좀 많습니다. 사이즈별로 준비를 하시다 보면 재고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더위용품 한번 이런 식으로 뭐 장마용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아까 우산도 보였지만 그 다음에는 물놀이 용품 한번 볼게요. 네. 물놀이 용품은 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판매량 순으로 한번 보면 휴대용 방수팩이네요. 방수팩, 네. 방수팩도 정말 많이들 쓰죠. 근데 경쟁 강도가 참 치열해요, 방수팩도. 맞습니다. 예, 보면 키워드 입찰 단가도 세고, 그리고 스노클링 세트, 암튜브,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네요. 튜브 같은 거 한번 검토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드가 세기 때문에 좀 검색량도 많고 그래서 튜브를 좀 알아봤는데 튜브가 조금 인증을 받아야 될 게 좀 있고 맞아요. 가격도 세고 해가지고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 인증, 공급자 접합성 인증, 여러 가지들을 인증을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공장 심사라는 것도 걸려 있어요. 공장 심사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조원에서 공급을 가져와서 제품을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 그 제조원의 공장 심사까지도 우리가 비용을 좀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공장 심사는 한 번 받으면 네. 끝나는 건가요? 예, 한 번 받으면 끝나는데 중간에 아마 몇 년에 한 번씩 그 정기적으로 뭔가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2년에 한 번이라고 들었던 네네네.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 정도. 근데 이제 정기 검사, 여기서 이제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거는 공장 심사가 완료된 데에서 미리 알고 컨택을 하게 되면 공장 심사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알아본 게 있고요. 우리가 기상청 자료를 한번 좀 제가 한번 봐볼게요. 아까 장마용품을 우리가 보다 보니 상시적인 아이템으로 많이 띄었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게 상시 아이템일까? 그래프가 그렇게 띄었을까를 보게 되면 여기 기상청 사이트거든요. 기상청 사이트에 보면 2023년도에 강수량이 109일 동안 365일 중에 109일이 비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2023년도에. 네. 그래서 지금 21년도부터 100일 이상씩 계속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장마 아이템도 평균적으로 상시템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2024년인데도 불구하고 2월달, 3월달은 10일 이상씩 됐어요, 한 달에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됐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앞에 스타트는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올 여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날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벌써 31일이 됐고 100일이 평균적으로 연간 넘어서기 때문에 장마 아이템
그거는 꼭 시즌성만 바라보는 건 아니다라고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데이터적으로 알아보는 거네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기상청까지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뭐 기상청 들어가시다 보면 이런 데이터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장마 아이템은 그렇다라고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폭염 일수입니다. 아, 여름에 이제 폭염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네. 5월부터 데이터가 좀 치긴 하는데 7월 달 되면 이렇게 30도 이상 넘는 날들이 이렇게 4일, 8월 달에는 이렇게 많이 깔려 있죠. 그래서 폭염에 관련된 부분도 아이템들도 충분히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 용품하고 같이 맞물려서 7, 8월 뒤에 이제 나오는 그런 키워드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뭐 아이스 용품이나 쿨매트나 뭐 이런 네. 것들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더위용품 아이템 섭씨 1억 달성하실 수 있겠어요? 튜브 말고 그냥 쿨매트나 좀 아이스 계열 쪽으로 네네네.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 여름 초보셀러분들 모두 매출 상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